네, 일단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한 흐름들부터 하나씩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 증시, 네, 0.47포인트 상승을 해서 2,989포인트 마감이었고요. 코스닥 종합주가지수 마이너스 6포인트 하락을 해서 1,031.66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지수는 거의 보합권이었었습니다. 사실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는 거의 보합이었죠. 그런데 상승은 종목수는 조금 더 많은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종합주가 지수는 이제 812 종목 상승을 했고 하락 종목은 562 종목이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락세가 일단 그대로 일단 좀 드러났었던 모습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코스피 시장에서의 흐름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 그런 모습들이 좀 상당히 좀 많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밤 사이에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다 이제 강세로 이제 나오는 모습들이었었죠. 특히 애플,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좀 주도했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한때 장중 한때 시가총액이 이제 3조 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테슬라는 13% 정도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 흐름들이 오늘 시장에서 그대로 우리나라로 좀 전이가 되는 듯한 흐름들이 연출이 됐었어요. 특히나 테슬라의 13% 강세가 그대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일단 좀 많이 드는 흐름들이었었습니다. 일단 테슬라 이야기는 이제 종목별로 할 이야기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전기전자 업종은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 업종들에 대한 모습들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기전자 업종에는 전일 시장에서 애플이 상승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CES 2022라는 큰 재료가 있죠.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게 될 텐데 여기에서 이제 좀 나올 것들이 조금 궁금해지는 상황들이었었어요. 내용들을 이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로봇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주를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들이 좀 있었죠. 여기 실제로 이 페이지들을 이제 이 CS 2022 페이지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걸 누르면 안 되는데. 자,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계 업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상당히 이제 좀 많아요. 로봇, IoT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2022에 대해서 어떤 기술들이 나올까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로봇, 이제 그리고 자율주행 등 자동차에서는 자율주행 이런 것들에 대한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흐름들이 미국에 있었던 애플의 상승세와 좀 어느 정도 맞물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면은 이번에 3조 달러를 돌파를 했었습니다만 2018년에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를 했었고 2020년에 2조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약 16개월 만에 이제 좀 3조 달러까지 일단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S&P 500 내에서는 지수 비중이 7%까지 올라왔는데 시가총액을 한번 좀 비교해 보면은 3조 달러면은 대충 이제 3천조 정도 되겠죠. 그 환율을 그냥 1,000원이라고 단순 계산을 하면은 3천조 정도 될 거고 1,200원 계산하면은 한 잔 3,600조 정도가 이제 될 텐데 국내 시장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면은 일단 470조 정도 되거든요. 이 470조 규모로 따지면 대략 7배에서 8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과연 애플이랑 삼성전자가 이 정도 차이가 날 만한 기업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해봤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저평가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은 계속해서 좀 드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인지 뭐 이거 가지고 올랐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100원 상승해서 이제 78,700원. 소리를 제가 지금 최대치로 해놨거든요. 제가 마이크를 조금만 더 가까이 갖고 올게요. 마이크를 제가 조금만 더 가까이 갖고 오겠습니다. 자, 78,700원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애플에 대한 뭐 애플카 뭐 이제 이런 것들 이슈도 애플이 올라오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도 일단 4.45% 상승을 하면서 25,800원 하는 모습들이었고요. LG전자에 대한 모습들도 지금 살펴보면은 2,500원 상승해서 14만 2천원
으로 이제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좀 시가총액 대형주라고 분류할 수 있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좀 삼성전자, LG전자 등에서 일단 좀 강세가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일단 좀 볼 수가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 밖에도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이 종목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다 보면은 눈에 띄는 것들이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이 좀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LG화학 이런 종목도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쭉 내리다 보면은 SK이노베이션 올라왔었고 LG화학 같은 종목들이 올라왔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좀 왜 올라왔을까를 일단 좀 생각을 해보면은 테슬라가 가장 좀 주요한 원인들이었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 상승했던 업종들을 좀 살펴보면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화학 업종 내에서도 KCC가 25%대의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됐었는데 KCC가 워낙 이제 그래도 대형주급인데 아주 좀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KCC를 가지고 일단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기차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KCC가 갖고 있는 이제 산업에 대한 그 제품 MS 이런 데 보면은 유기 실리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실리콘이 이제 배터리 소재 뭐 이제 EV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품 자체에 다양하게 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뭐 이 전기차의 배터리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내연차에도 들어갑니다. 내연차에도 들어가는데 전기차에서 한 4배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상당히 좀 많은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차 대비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들이 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차체에 이제 들어가는 뭐 코팅 이제 뭐 봉지 뭐 커플링 등 이런 것들이 좀 활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차량 구성품들 간에 이제 좀 접착을 하거나 이런 데 쓰게 되는데 이 배터리나 파워트레인 같은 열이 좀 많이 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열이 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연결하면 이게 내연성 그러니까 열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을 어느 정도 좀 눌러주는 그런 효과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파워트레인 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엔진 효율 그리고 주행거리에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돼요. 배터리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서 이런 실리콘들을 이제 좀 질 좋은 실리콘들을 이제 써주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제 결국 주행거리가 이제 좀 늘어나는 그런 구조들이 되고 전력 효율들이 개선이 되는 구조라고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리콘 쪽에서 월등한 퍼포먼스가 나온다라는 오늘 보고서가 일단 하나 나왔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일단은 결국 KCC까지 좀 끌고 올라온 게 아닌가라고 일단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외에도 이 하드코트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차량 경량화에 대한 핵심 부품이거든요. 이 하드코트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플라스틱이 이제 아주 강한 플라스틱으로 변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이 강한 플라스틱이 이제 강화되다 보면 철판 안 쓰고 플라스틱을 쓰게 되면 강도만 맞춰준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이것들 역시도 이제 상당히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무게를 이제 좀 줄여주는 효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무게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잠깐 멍을 때렸는데 이제 무게를 좀 줄여주게 되기 때문에 전기차 효율이 또 좋아지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KCC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제 좀 전기차 관련주로 일단 어느 정도 분류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시장에서 25%까지 올라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일단 좀 들어요. 그리고 전일 테슬라에 대한 영향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 회사를 보면 좀 재밌는 것들이 하나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쪽 부분 한번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종목을 바꿀 건데요. 대주주 지분율이라고 되는 이 부분들을 바꿀 텐데, 자, 한국조선해양,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옛날로 치면 현대중공업인 거죠. 이 회사의 지분을 보면은 이 한국조선해양의 지분을 KCC가 이제 6.6%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중공업의,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요. 자, 여기서는 현재가로 보는 게 제가 조금 편해가지고 한국조선해양의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약 7조 정도 돼요. 7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7조 지분에 대략적으로 한 6.6% 정도 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지분 가치 4천억이죠. 4천억이에요. 또 뭐를 갖고 있냐? 또 무엇을 갖고 있느냐? 삼성물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지분 가치 한번 찾으면 9% 갖고 있거든요. 삼성물산 지분의 9%를 KCC가 가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삼성물산의 그 지분 가치 어느 정도 될까? 시가총액 보시면은 숫자가 상당히 큽니다. 요거 제가 좀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시가총액 단위 억 원이고요. 그렇게 되면 100억, 1000억, 조, 10조, 22조라고 보죠. 22조라고 하면은 22조에 9% 하면은 대략적으로 거의 한 2조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2조. 그러니까 이 회사들에 대한 지분 가치가 대충 두 개를 합치면 2조 4천억인데 KCC에 대한 시가총액을 따져보면은 3조 4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지분 가치 지주사 뭐 지분 가치에 대한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잘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주회사들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저평가 국면들을 가져가는 거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갖고 있는 지분 가치가 지금 4조인데, 죄송합니다. 2조 4천억인데 시가총액이 3조 4천억이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영업권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저평가 국면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은 좀 들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가 오늘 시장에서 금융 시장에서 이 테슬라에 대한 여기 밑에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네요. 보면은 호실적의 전기차 수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제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진입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의 전망을 좀 밝히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KCC에 대한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은 9월달 이후에 지속 하락이었었습니다. 하다가 이제 조금 터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구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반적인 그 밸류 체인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에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것들이 언제 좀 제자리를 찾아가느냐에 대한 흐름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숫자들이 이게 일로 갈수록 줄어들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PER 같은 경우도 ROE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줄어들면은 그러니까 늘어나면 좋은데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KCC가 아직까지 지금 저평가 국면에 있는 종목들은 맞지만 완벽하게 지금 찾아가기에는 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전기차에 대한 수혜가, 전기차에 대한 시장제 자체가 커지고 있으니까 이 흐름들이 얼마나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뀌어 나갈지를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들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화학 업종에서도 이제 좀 많은 종목들이 좀 움직였었는데, 자, 여기 보면 효성화학이라는 종목도 오늘 7.53% 정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었죠. 이 효성화학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주가가 오르니까 별의별 호재들이 같이 이제 다 나오고 있어요. 올해 베트남 공장 이제 가동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거든요. 지난 5년 동안에 이 회사에서 그 베트남 공장에다 투자한 게 한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능력, 이제 뭐 PP라고 해서 플라스틱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PP 생산 능력이 국내에서 한 60만 톤 정도 됐는데 이제부터 추가로 60만 톤 정도로 더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질이 좀 떨어지는 제품들이 나온다고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장에 대한 캐파가 2배 정도 커질 거다라는 점들을 두고 볼 때 이제 효성화학도 역시나 이제 좀그 수혜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호재거리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섹터별로 이렇게 본다면 2차 전지주들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이었는데, 엔시스도 이제 오늘 시장에서 8.9% 정도의 강세가 이렇게 좀 나타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었죠. 엔시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2차 전지 전체 공정별 검사 장비를 구축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DI, 삼성 SDI들을 좀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차 업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원중 같은 경우도 독일 열처리 회사들을 일단 이번에 인수를 했었고, 그래서 열처리 솔루션, 그러니까 아까 전기차 배터리에서는 열처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KCC에서 얘기해서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흐름들 역시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만 올라오고 있는 업종들은 상당히 매우 많았었거든요. 그 흐름들이 결국 2차 전지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금융시장에서 SK 이노베이션, 제가 아까 사실 이 시가총액 찾아볼 때 SK 이노베이션을 찾다가 제가 좀 못 찾았었는데 이게 이제 여기 좀 보이네요. SK 이노베이션도 오늘 시장에서 2.2% 정도의 강세를 보였는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SK온이라고 하는 2차 전지 주들이 2차 전지 기업을 갖고 있거든요. 배터리 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흐름들이 올라오는 게 아닌가
라고 일단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은행주들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었는데, 은행주는 보실 때 장단기 금리차 한번 좀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행주들이 주가 흐름부터 한번 볼까요? 은행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일단 KB금융만 놓고 보죠. 좀 은행주들이 크게 막 변동성들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흐름들을 보였었거든요. 위가 막혀 있고 아래가 막혀 있는 흐름들 그랬었고, 신한지주 역시도 살펴보시면 비슷한 흐름들이에요. 위가 막혀 있고 아래가 막혀 있고 이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은행주들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일단 장단기 금리차가 좀 확대가 돼야 됩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확대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 이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는 게 좋냐라고 하면은, 이게 좁아진다는 의미로 한번 좀 해석을 해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자, 1년 동안에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가정을 하고 3년 동안에 돈을 빌려준다라고 가정을 하면, 정상시장이라고 하면은 1년일 때 만약 금리를 3% 받았다라고 하면은, 야 3년 동안 돈을 빌려주는데 5%는 받아야지. 이제 이런 개념들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은행 예금 같은 경우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뭐 당연한 상식이겠지만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3년, 5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더 높습니다. 이제 그렇게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이게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는 개념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빌려준다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현상들이 나와요. 1년 동안에 단기로 빌려주게 되면, 짧게 빌려주면은 그만큼 이제 이자를 싸게 받고 길게 받았으면 좀 높게 받는 경향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단기는 예금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는 예금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년짜리 예금 이런 거 잘 안 들잖아요. 근데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이게 대출금리성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진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정상화된다는 이야기로 좀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은행들에 대한 예대 마진이 좀 좋아진다는 이야기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지속적으로 정상화가 된다.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많이 받는 게, 장기 금리가 높은 게 당연한 거니까 이 흐름들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은행주에 대한 실적들 역시도 일단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갖고 있다 정도로 일단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이제 또 섹터별로 본다라고 하면은 시멘트 기업에 대한 주가들이 좀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유진기업 보니까 8.13% 올랐었고, 6% 올랐었고, 성신량에 8% 올랐었고요. 그리고 고려시멘트도 7%, 보강산업도 4.2% 정도의 강세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오전까지 제가 개장 방송할 때 도대체 이게 왜 오르지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들이 지금 상당히 좀 오르고 있는 시점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뭔가 좀 시멘트주들이 올라올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오를까? 테마성인가? 이런 좀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장 중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2월부터 시멘트 가격 이제 18% 이제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기존에 이제 재료 유연탄이라고 하는 그 재료가 일단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그리고 요소수도 많이 올랐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등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면서 시멘트 기업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이제 이것들이 좀 제품가로 전가를 하는 건 거죠. 제품가로 이제 전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미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연탄도 석탄의 일종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 석탄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말이 많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달 동안 이제 석탄 수출 금지를 내렸거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호주에서 두 번째로 좀 많이 이제 수입 물량을 의존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호주가 한 50% 정도 되고요. 인도네시아가 한 20% 정도 되거든요. 계속 이런 흐름들, 그 인도네시아가 한 달 만에 딱 그 석탄 수출을 금지를 해주면 좋겠지만, 금지를 한 달만 딱 하고 말았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장기화될 수도 있잖아요.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가격들은 좀 더 많이 뛸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썩 좋지는 않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 흐름들이 좀 좋아졌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면서 충분히 부담들을 좀 많이 좀 전가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된 실적에 대한 흐름들도 좀 좋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생겼다라는 관점에서 이 시멘트주들이 일단 좀 오늘 올라온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다만 제 생각에는 제품가가 18% 정도 인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흐름들을 좀 한번 보면 좋겠지만 오늘 시장도 올랐고 이 이슈만 보면 되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좀 들게 만드는데, 성신양해 같은 경우도 월봉상 흐름 보시면은 거의 뭐 고가대 라인 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뭐 유진기업 정도 한번 봐볼까요? 유진기업도 한번 보시면은 고가대 라인은 아니지만 이 종목도 위가 막혀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현재 5,110원인데 상단부를 일단 좀 예측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역사적 상단부 이 정도 가격 정도를 좀 에서 팔면 됐었다라는 걸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보여줬던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일단 7,000원 정도, 그리고 이걸 좀 더 보수적으로 내려버리면은 여기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 6,000원 정도 되거든요. 먹을 룸이 많진 않아요. 근데 유연탄 가격들은 계속해서 좀 올라올 가능성들이 지금 현재 높은 상황들인 거고, 인도네시아에서 수출 금지를 또 이렇게 지속을 해 나가게 되면 상황인 거고, 그리고 18% 올고 다음 달에 또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시멘트 가격들이 앞으로도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물음표를 좀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18% 정도 판가 인상을 했다라고 해서 이것들이 이제 레벨업이 될 거다라는 그런 주가의 레벨업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기대들보다는 조금 테마성으로 일단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또 많이 올라왔던 것들을 보면 이제 로봇주들 일단 좀 많이 올라왔는데, 로봇주들은 사실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어요. 로봇주들은 좀 계속 뭐 한 지난달 말? 지난달 말도 아니죠. 뭐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 강세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올라오는 이유는 사실상 크게 뭐 밝혀진 건 없습니다. 다 추론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것도 CES20 테마가 좀 껴있는 것 같아요. 삼성에서도 2022년에 그 로봇들 사업을 조금 더 신경 쓰겠다라는 의미로 기존의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던 그런 부서를 정식 팀으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 뭐 그전부터 좀 열심히 했었고, 현대차도 뭐 자율주행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로보라이드 뭐 이런 얘기들, 뭐 테슬라로 좀 오토파일럿 뭐 이러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좀 강해졌었고, 그런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는 결국 로봇 기술이라는 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2022 CS 2022에 대한 이슈들을 좀 살펴보면은 결국 또 이건 역시도 그 로봇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 인공지능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CES 2022를 앞둔 테마성으로 지금 로봇주들이 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일단 좀 드는 흐름들이라고 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역시도 일단 좀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요 정도로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자체는 오늘 시장에서 좀 아쉬운 점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흐름들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코스닥에서 오늘 초토화라고 봐야 되겠죠. 코스닥에서 초토화입니다. 여기가 좀 터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여기 있는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들에 대한 내용이 비슷해요. 한번 올라왔다가 기고 있는 종목들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은 안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이번에도 무너질 것 같은 움직임들로 지금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대응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장은 계속해서 이게 제가 사실 되게 좀 싫어하는 장인데, 왜냐면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려운 장이에요. 종목이 쉬는 동안에 다른 종목이 가고, 또 여기서 이 종목도 쉬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종목이 가고,
이게 받쳐주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올라가야지 쉬운 장이 되는데 어떤 업종은 올랐다 떨어지고 그새 또 다른 업종 오르고 떨어지고 다른 업종 오르고 떨어지고 이게 돼버리면은 이 종목별 순환매잖아요. 이 순환매가 지속이 되면은 매매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려는 기미가 또 연출이 되고 있어요.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들이 사실상 쉽진 않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그나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버텨주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1선을 지금 이제 타고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보여지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일선을 이제 깼다 돌렸다 하면서 5일선 중심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이버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고, 뭐 이제 거기에서 LG화학도 오늘 시장에서 올랐다라고 하지만 죽어 있는 상태들이고, 지수가 그 3,000포인트 선에서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지만, 강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지켜주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거기서 자동차주 정도 좀 약간 가능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그 정도예요. LG전자 좀 가능성 보여주고 있고. 근데 LG전자는 전기전자의 한 부류 묶여져 있기 때문에 반도체 외에 LG전자다라고 하면 또 그것도 좀 표현이 좀 이상하거든요.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래도 종목별로 이제 뭔가 중성주를 좀 지켜주는 모습들이 좀 나와지면 우리가 좀 편한데, 중성주도 썩 지금 훌륭하지가 않고 계속해서 돌리기, 표현대로 수건 돌리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시장이면 쉬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 맨날 하던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저는 금리 인상에서 출렁거리고 나면 그 이유는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대세적인 금리 인상기에서 첫 금리 인상 시기만 좀 피하면 좀 괜찮아진다라는 거는 제가 데이터를 돌린 것들은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을 3월에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갈 길이 이제 요 구간 내에서 우리가 좀 매매할 거리들이 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갖춰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과연 이제 내가 종목을 순환매들을 다 쫓아다니는 게 맞을까? 그렇게 쫓아다닐 수 있는 분들이면 혼자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게 참 사실 저는 좀 어려워요. 이게 좀 시장에서 좀 많이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를 결국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거. 근데 그래도 최악은 아니다 정도. 지수가 그래서 3,000포인트는 지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최악은 아니다 정도. 예,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마감은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제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들, 이제 좀 이제 주목해야 될 이벤트들 이제 좀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오늘은 마감을 좀 하려고 할 텐데, 현지 시각 기준으로 오늘 밤입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고용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일단 발표가 되거든요. 요것들이 이제 발표가 돼요. 이거 좀 키워놓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요 흐름들이 어떻게 좀 나오는지를 일단 좀 봐야 됩니다. 이 제조업이 미국에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챙겨보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이번에 연설을 할 거예요. 국정연설 할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도 좀 봐야지 주시장의 글로벌 증시 영향도 어떻게 미치는 것도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오늘은 아닙니다만 곧 FOMC 의사록이 일단 공개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좀 제가 정리해서 이제 또 말씀드릴 텐데, 뭐 이것들이 있겠죠. 잠시만요. 제가 이것도 이제 좀 정리해서 이제 또 말씀을 좀 드리긴 할 텐데, 현재까지 나와 있던 거 기준으로 보면은 이건 좀 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요. 한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은 뉘앙스를 보여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한 사람만 딱 그랬어요. 한 사람만 그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연 한 2회에서 3회 정도, 올해는 그 정도 할 거다라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그동안 회의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또 한번 요 데이터들이 제가 보여드리던 요 데이터들이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업데이트가 될 텐데 거기서 흐름들이 시장에 한번 충격을 좀 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좀 챙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FOMC 의사록에서 만약에 뭐 금리 인상을 좀 더 많이 한다, 뭐 한 달에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세 번 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은데, 혹여라도 더 많이 한다던가,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대략적으로 한 70bp 정도 올린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륙적 CPI 올린다고 하고 있는데 뭐 혹은 이게 뭐 100bp로까지도 예상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의사록들이 공개가 된다고 하면은 좀 골치가 아파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좀 챙겨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고요. 마이크 조금만 더 가까이 댈게요. 제가 챙겨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FOMC 의사록 공개들도 일단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월에 인상 시작해도 충격 안 받게 준비 중이라고 봅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11월 정도까지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뭐 이러다가 12월부터 이제 컨센이 좀 바뀌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괜찮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지금 시장 금리들은 반응을 했어요. 시장 금리들은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요. 30년 물금리 폭등하죠. 10년 물금리 올라오고 2년 물금리, 1년 물금리 지금 시장에서 금리들은 다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조만간에 일단 좀 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일단 좀 드는 흐름들이긴 합니다. 예, 이 정도로 한번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들고요. 맨날 이제 조금 좋은 얘기는 못 들으면 저도 솔직히 좀 속상하긴 하거든요. 좋은 얘기 못 들으면 저도 좀 속상하긴 한데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증시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일단 좀 잘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